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2월 16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임대료 공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금지된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가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려운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이 뭔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죠. 자,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더불어민주당은 영업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즉 사상 초유의 상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강제로 인하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발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대체 왜 여기서 공정이 나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는 집권 여당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고통을 분담하라 라는 이런 시각이죠. 자,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시각이죠.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법의 가장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시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이런 거래 계약입니다. 지금 이런 사적 영역에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각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자, 얘는 불쌍한 애니까 너 돈 받지 마. 내지는 얘는 불쌍하니까 돈 반만 받아. 좀 깎아줘.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할 일은 뭘까요? 정부가 할 일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뭐 금융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기타 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런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자, 이뿐 아니라 더 거시적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 유일한 길은 다 아시다시피 빨리 백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도입에 정부가 사활을 거는 것, 이것이 거시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해법이죠. 여기에 집중해야 될 정부가 아니 공정, 불공정을 운운하면서 마치 지금 임대인과 이 자영업자들을 편가르기 하는 이런 발언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인식대로 하면 여기서 자영업자는 약자죠. 자, 그러면 지금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했는데 이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아가는 이 임대인이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뭔가 악한 임대인이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즉, 임대인이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가는 이 행위를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렇게 의미를 내리고 있으니까 결국에 임차인과 임대인을 뭔가 선과 악으로 편가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자,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의 주도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것이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인데,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애초부터 임차인과 임대인을 편가르고, 또 임대인 중에서도 임대료를 낮춰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편가르게 한다는 이런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은 임대인들은 전부 나쁜 임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소득 또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상생의 문화를 어떤 확산시킨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여야 했다라는 거죠. 대통령 한마디에 집권 여당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강제하는 이런 법안을 제출하고, 또 기재부도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정부와 임대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임대료 책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 영역인데, 이런 사적 영역에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네,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서 매출이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져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 다 압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라고 편하기만 할까요? 임대인 또한 공실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이 끊어지고, 그래서 은행 빚도 갚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시내에 나가보시면 종로라든지 주요 시내, 광화문 일대라든지 이런 서소문 일대라든지 이런 중심부에 있는 상가에도 굉장히 빈 사무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써붙여진 공실로 남아있는 이런 건물들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2, 4분기 서울 상가는 전 분기보다 21,178개가 줄었습니다. 또 음식점은 40개가 사라졌습니다. 즉, 손님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어렵고, 공실로 인해서 수익이 끊긴 임대인 모두 피해를 입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정책에 대해서 여러 법 전문가들은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 위헌적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임대료는 경제 주체 간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임대료 강제 인하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면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임대료 통제는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시장경제 원칙마저 뒤흔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는 이 시기에
뭔가 착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이런 정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 확보에나 좀 더 신경 써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